안녕하세요. 국풀국어 전문학원에서 창덕여고 2학년 수업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창덕여고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난이도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뭐 조금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등급 가능 점수대를 제가 70점 후반 정도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살짝 지나가듯 하셨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지금 살짝 수정한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1등급, 학교에서 지금 최고 점수가 70점대 중반이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출제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오표나 이런 것들이 도는 걸 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70점 후반 정도를 1등급,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제가 원래 잡았던 점수는 80점 중반 정도였다. 다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점수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봐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창덕여고 시험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건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특정한 이제 문학 수업이 이제 A와 B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학 수업에서는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발표식 수업 또는 이제 토론식 수업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봐보니까 저도 사실 되게 좀 저는 이제 국문과 출신이니까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좀 재밌고 유익할 만한 수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공부로서 이걸 배우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지? 같은 식의 어떤 모호함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걸 좀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의 좀 뭐랄까 자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을 만한 시험이 됐다.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뀐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이제까지 봤던 것과 조금 다른 시험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창덕여고 시험이 낮은 점수를 보이게 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거의 한 10점 정도는 약간 낮게 형성된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웠다. 다행인 건 외부 지문의 출제는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는 좀 적었다. 만약에 이런 시험 유형에서 외부 지문까지 나와버렸으면 진짜 1등급 컷 60점대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점들까지는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은 이런 식의 작품들을 이제 교과서를 통해 배웠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창덕여고가 늘 좋아하듯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런 데 주로 출제되는 지문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문학의 개념이나 표현법,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선생님의 수업보다는 이제 인터넷 링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한번 스스로 공부해봐라 라는 의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수업에서 배웠을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조금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고 이 뒤에도 강조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창덕여고 수업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판단이 될 수 있을 만한 선택지들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업 시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 요거였거든요. 아무래도 뭐 출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 될 테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추려면 수업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배웠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을 만한 부분들은 19체항가와 시조가 연결될 만한 부분,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직전 보강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됐고요. 어부사시나 여음구에서 이제 한자어로 음차가 되는 부분, 지국총, 어사와 같은 것들 역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차나 뭐 음독 이런 식의 개념을 몰랐다면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잘 이야기가 됐는지 학생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동여고는 이제 서술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단답형에 가까운데 이 단답형 시험 문제를 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상동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좀 잘 맞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봐보면 5번에서 10번 문제에 나왔던 가나 지문의 연계 가능성 적중하는 것 이거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서술형으로 이제 특정한 부분의 어떤 어구나 이런 것들을 쓰라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의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의 뭐 어절이나 이런 거 적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적어봐봐라 이런 거였는데 뭐 완전히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어절 쓰는 것들 문제가 나왔고요. 서술형 3번하고 4번은 사실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적는데 아마 별로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인물 중에서 유인물로 배운 작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문학 비수업 때 주로 이야기했던 뭐그 용부가, 북천가, 동유가, 찬기파랑가, 반월 이 중에서 용부가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작품들 중에서 나올 만한 게 있다면 동유가는 좀 내기 어려울 것 같고 북천가나 용부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얘네들 위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용부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출제가 안 됐고요. 그건 이제 작년에도 사실 비슷하게 유인물로 나오는 작품 중에서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을 만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면 이런 식의 적중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애들 데리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시는 쌤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먼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수업 때 말씀하신 내용이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필기가 이제 교사용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 그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것 외에도 사실 이제 수업 때만 말씀하시는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들이 디벗에만 적어놓은 그 뭐 명령형의 하랍체 같은 것들 간접 인용 전환할 때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업에만 딱 말씀하시고 그건 또 애들 태블릿에만 있으니까 사실 학생들이 확인하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으려면 학원 다닌다 뭐 이런 걸로만 자만할 필요가 없고 당연하게 수업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좀 반대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원에서 배우니까 학교 수업 때는 뭐 대충 놀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도 이제 실제로 나왔던 거 제가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상세하게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긴 장주기 번님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번님이 진짜 친구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친구를 의미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껏 그렇게 어휘 문제를 많이 냈던 학교는 아닌데 이번 이제 갑자기 어휘 문제 같은 것들도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고 그것 외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상적자인 나와 현실적자인 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나던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는 것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미세한 부분에서 선택지의 TF가 즉 맞느냐 틀리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나 이거 아는 단어인데 라고 골라버리면 사실 그것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이들의 연결관계를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이제 함께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짚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만약에 수업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어려웠다고 하니까 기말고사는 사실 또 갑자기 난도가 또 쉬워지거나 이러면 사실 진짜 실수 싸움으로 이제 점수 그 등급이 갈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불리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2학년도 사실 이제 긴 4번의 어떤 시험이, 3번의 시험이 더 남았잖아요. 이런 시험들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때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